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워킹맘 주부입니다. 제 나이는 40을 코앞에 두고 있죠. 제 직업은 간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합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병원으로 일은 고된 편이지만 기댈 곳 없는 늙고 병든 환우들을 돕는 일이 보람도 크고 편익도 큽니다. 전 큰 불만 없이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 30살이 되던 해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일하 밀리면서 나름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울에 자가하고는 있지만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반전세로 두고 남편과 아이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던 어느 날 요양병원에 새로 입원한 환자의 신상명세를 검토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것이 있어요.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할머니가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 새로 오신 걸 알게 되었는데 한 분의 할머니께서 이름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김분화라는 이름을 보고 처음부터 전 이상한 예감을 가졌었거든요. 김분화라는 이름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이름이 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님과 같았던 게 놀라웠죠.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나이도 제 친정 어머님과 같았더군요. 이게 무슨 기이한 우연일까 생각하면서 전 괜히 그 환자가 더 신경 쓰이고 마음이 가더군요. 직접 그 환자를 만나기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방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요양병원 시설을 안내해드리는 첫날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불편해졌어요. 하겠다고 나섰지만 김분화 할머니를 보자마자 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신 엄마와 외할머니 전 두 분이 집마당에 서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소중히 보관했었는데 김나 할머니의 모습이 제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붕어빵을 든 것입니다. 머리론 엄마 할머니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본능은 이미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엄마가 맞다고. 그럼에도 친정 엄마분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일 리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가 제 곁에 계신다면 명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 같다. 겁니다. 해석이 최해석, 너가 혹시 해석이니? 교원 선생님, 실례지만 아버지 조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석자 철자 되시니까요. 지금은 감옥탕을 운영하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이름은 왜 아휴일까요? 내 딸 해석이 우리 딸 석이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랐는데 간호사가 되었네요. 해석가 보고 싶은 내 딸, 해석가 엄마야? 내가 내 엄마라고. 그렇게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다가오라 신을 하는 엄마였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엄마에게 듣게 된 그간의 사정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죠. 그 옛날 제 나이가 불혹이라고요. 거의 40년이 지나간 이야기네요. 우리 아빠는 동네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집안의 7세대 자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이나 그와 같은 것이 대중적이지 않았고 친할머니께서 용한 점집에 가서 조언을 얻으려 했을 때 후사를 볼 방법이 없고 자손을 보려면 다른 여자를 맞아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살아곤 때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주 아들인 우리 아빠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뛰어났습니다. 그렇게 40년 전의 일이고 친할머니가 후사를 잇겠다는 생각에 큰어머니에게 비밀스럽게 우리 아빠를 저희 친정에 언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엄마와 만나게 해 나 태어난 것이라 말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실은 아빠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동네에서 떠들썩한 연애를 한 사이였습니다. 친할머니는 반대했으나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만 낳아주면 제대로 날 며느리로 대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난 아빠를 다시 만나서 널 낳았답니다. 그러나 너희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너만 데리고 가면서 날 거의 동네에서 내쫓아 피를 만들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부남과 상간을 하여 아이를 낳은 여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친정집에서 내 말을 믿지 않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 처녀가 임신하여 애를 낳은 일로 크게 비난을 받았고 너희 큰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찾아와서 본 부인은 자기라며 악인. 자기가 잘 키울 테니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나보고 사라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널 데리고 도망치려 했는데 설상가상 엄마가 임신 중에 병을 얻어 출산하고 한참 동안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너와 생별했던 건데 야속한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되어 버렸어. 엄마가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출산 후에는 곧바로 암 치료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키울 형편도 되지 못하고 집안에서 동네에서 모두가 가장 파탄내린 불륜녀 취급을 받으면서 친정 엄마께서 그때 친이모가 계시던 일본으로 건너가시면서 병도 치료하시고 직업도 오랫동안 일본에서 생활한 후 몇 번이나 저를 데려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키우고 있는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데려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버지가 없는 딸밖에 더 만드는 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죽어서 내가 아들이 되면 우리 손주딸이 된다는 말이고 크게 만들 것이니 처음부터 그건 우리 엄마 자리인데 우리 큰 며느리가 그저 평생 앞에 있듯이 죽은 사람처럼 나타나지 말라. 이것이 모두에게 현명한 일인 걸 너도 잘 알아야 해. 그렇게 6살이 되어서 몰래 우리 집을 찾아왔지만 문을 닫고 쫓겨난 일이 있대요. 그때 엄마는 일본과 서울을 오가며 내복 장사를 하고 계셨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기반 또한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활짝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엄마라 불러 활기차게 놀았던 뒤에 어머니께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나름대로 변두리 동네에서 먹고 사는 정도의 생활이어서 알부자 집이었지요. 그때에는 엄마께서는 제가 아빠 밑에서 더 풍요롭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엄마의 생각 속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엄마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또는 다시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는 시한부의 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을 병원에서 받게 돼서 함부로 저를 데리고 가고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듯이 이런 사정을 몰랐지만 40년 가까이 지내온 친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계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어머니 대신 절에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이 계신 중교 시절의 큰어머니는 제 친어머님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안에서 누군가가 침착하게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께서 왜곡된 사실을 얹어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널 키워주는 어머니는 친어머님이 아니실지라도 친어머님보다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나를 키워주신 분이시니 분노하거나 어머니 없는 삼엄을 생각해주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어머님은 제가 태어난 이후 세상을 떠난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신 현재의 어머니가 이제껏 정성스럽게 저를 키워주신 부모임을 알았으니까요. 친어머님의 말과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만 듣고 친어머님이 떠나셨다고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도 계신 이 동네에서 만약 계속 살았다면 제 주변 이웃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퍼질지도 모르지만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일이 있었던데요. 그래서 제 친엄마는 제가 다시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 몸을 하고도 작가로 일하며 돈을 모으셨던 서울로 돌아오셨고 동대문에서 내복과 옷을 팔면서 오래 일하셨대요. 전력이 있는 엄마는 언제나 암이 재발할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엄마는 건강을 잘 챙겨주신 덕분에 다시 암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술이나 담배를 매일 하실 정도로 장사를 하시면서도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던데요. 돈이라도 악해서 벌어서 말릴 만큼 내가도 널 만나고 싶었는데 내 소식 좀 알아봐야지 하는 순간에 아휴. 또 관절염과 파킨슨병 투병하게 됐지 아픈 몸으로 내 앞에 나타나 볼 텐데 듣기론 결혼해서 잘 사신다고 하는 너에게 취미가 될 것 같아서 그저 소리 소문 없이 지내왔는데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널 만나게 되다니. 아니, 엄마 몸이 불편하시면 더 저한테 연락을 하셔야죠. 큰 엄마도 아빠도 이미 돌아가셔서 이젠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내 아빠랑 큰 어머니가 둘 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난 너희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들었는데 너의 부모님까지 모두 돌아가신 줄은 또 몰랐구나. 알았다 한들 너에게 평생 엄마 노릇 한 번 못 해줬는데 이제 와서 병든 몸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는 게 면이 안 서겠군. 전 그렇게 친엄마처럼 거짓말 같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당장 그날 밤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 당신 큰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나름 상처가 컸는데 돌아가신 줄 알았던 장모님께서 살아 계시다니 진짜 기적 같은 행운이야. 그런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면 재활 운동도 중요하고 가족들이 케어를 해주면 좋을 텐데 비싼 요양병원에 계시기보다는 집으로 모셔와서 당신을 케어해 드리는 게 어때? 나도 마음이 그러고 싶은 거야? 근데
당신도 어머님 성격을 잘 알고 계시죠? 몇 년 전에 동선이 친정 엄마 집에 모셔서 살려다가 동선의 부부가 이혼할 뻔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전 남편이 먼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무척 고마워하면서도 극성스러운 시어머니 생각이 머리가 아플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강요하지 않지만 차가 부모를 내 아들이 한 집에서 모시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결혼 전부터 저와 동선에게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던 분이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동선의 친정 부모님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이후에는 평생 동안 계속되던 동선 친정 아버지의 습관적인 불륜이 있었답니다. 동서의 친정 어머니는 동서를 비롯한 자식들을 보며 꾹 참고하다가 말년에 이르러서 아직 노인대학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생각하며 외도를 삼는 친정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은 인생도 개방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며 정신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것이었고, 이혼 후에는 홀로 되신 친정 어머니를 집에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동서의 친정 어머니 또한 지병이 있으면서도 홀로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던 서방님도 이 계획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의해 들어가기 전까지 내 아들이 처가에 살면서 가는 극적인 상황은 결코 못 보겠어요. 내가 아들에게 언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내 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건강하게 결혼한 것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창 모시고 한 집에서 살라는 생각은 없어요. 말이 있겠어요? 주머니에 넣으면 장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괜히 있는 줄 아니에요, 어머니. 살 길은 어머니의 선에서 알아서 하시라 해. 그렇게 크게 집안 싸움이 벌어져서 서방님은 동수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이때 동선의 부부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법원에 이혼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친정어머니께서 친정언니네가 사는 제주로 행을 떠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서방과 시어머니 사이의 다툼은 그만두세요. 친정 엄마 집에서 모시려고 이혼을 한 딸이 만든 일인데요. 아, 엄마.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지금 암투병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고도 안부도 아닌데 꼭 내 손길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내 큰 이모네가 제주도 이주해서 사는데 노인들이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엄마한테 그곳이 딱일 것 같다네. 이모랑 같이 살면 적적할 일도 없을 테니 엄마 걱정 말고 내 가정이나 단돌이 하며 잘 사세요. 동서의 친정어머니 그렇게 제주도행을 택하신 이후 동서의 큰 이모지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계시죠. 이런 사정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불같이 반대할 것이 뻔했으므로 엄마를 빨리 집으로 모시고 싶으면서도 갈등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한 며칠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민하자 남편이 한 건 해줘 해줘 제가 하는 말이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걱정된다면 차라리 장모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우리 집은 비밀로 하자. 우리 집은 다행히 단독주택이어서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방문하게 된다면 지하나 옥탑에 계시도록 하거나 모르게 할 수 있어.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거의 우리 집으로 오지도 않고 들킬 일도 없는 것 같아. 어때?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다가 생각해보니 정 안 될 말도 아닌 것 같더군요. 시부모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을 방문할지 말지 거의 우리 가족들이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방문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 말대로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았어요. 또한 지금 엄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집에 모시면서 천천히 돌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면 엄마를 친정집에 모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꿈에서나 만나 뵌 친엄마를 우리 집에서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매우 반가워했고 엄마는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손주들을 보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출근을 해야 하지만 삼시삼식 엄마가 드실 음식을 제가 준비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이지만 출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근 중에는 전문 간병인 한 분을 고용하여 엄마를 돌봐드렸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답답한 요양병원 생활에서 벗어나서 딸 집에서 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말년회복이 터졌다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은 부동산을 운영했는데 자영업자라 시간이 나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남편은 정도 많고 원래 어른들에게 잘하는 성격인데 저희 엄마에게도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 주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손님이 없는 빈 시간에 집에 들러서 엄마하고 동네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근처에 멀지 않은 맛집에 엄마를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같은 사이를 보게 될 줄 몰랐다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저도 그런 남편이 무척 고마웠죠. 전 큰어머니 손에 자라며 존묘하고 애매한 상처를 때로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다른 자식들과 차별하지 않고 형편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함께 가르치고 이끄시면서 따스한 사랑을 주무시는 모습을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기에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받아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엄께 역할을 해주시면서도 같은 것을 내비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친할머니나 아빠에 대한 험담 같은 것을 제 앞에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큰 어머니였습니다.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 딸에게 시댁 흉을 많이들 본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빠 다 좋은데 이런 게 짜증나네. 할머니가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를 엄마에게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엄마처럼 살기 싫으면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들었을 정도의 친가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리들을 전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굵고 중학교에 다닐 적에는 어머니와 같이 목욕탕에 가는 일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던 어머니의 본심을 안 것은 우연히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예고 없이 일찍 집에 들어온 고3의 어느였습니다. 넌 참 대단하다. 내가 폐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꼭 내 친딸처럼 잘 키우는 것 같아. 혹시 걔가 너한테 반응하거나 말을 안 듣는 건 없니? 뭐, 원래 갓난아이 때부터 내가 키워서 걔를 그냥 내가 친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큰 애인데 뭐, 걔야? 어려서 뭘 모르고 걷다 치고? 아, 넌 어떤데 남의 여자 그것 내 남편과 죽고 못 살던 여자가 나한테 딸인데. 마냥 걔가 이쁘기만 해? 아유,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마냥 이쁘기만 하면 아휴 내가 사람이겠지? 나도 여자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라. 걔가 유독 외탁을 해서 지엄마 얼굴 반박이야. 몸매도 그렇고 목욕탕 가서 벗은 몸 보면 이젠 다 크다 보니 어쩔 땐 진짜 젊은 시절 보는 기분이 들어서 같이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딸아이랑 목욕탕 같이 안 가? 오래됐어? 그 여자가 얼마나 우리 남편한테 목을 했었니? 왜 커플 눈매랑지햄이 빼다 박은 그 눈빛 보면 아휴, 가끔 좀 섬뜩하고 소스라칠 때가 있어. 이런 만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돼. 전 그 얘기를 밖에서 몰래 듣고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며시 집 밖으로 나왔었어요.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한참 밖을 쏟아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함께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엄마같이 목욕 가자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었죠. 보니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버린 그날 이후 설명할 수 없는 냉랭함이 감독하는 모녀 사이가 평생 계속되었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목욕탕을 운영해서 먹고 살만하던 우리 집안은 아빠의 주식 투자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이게 제가 간호대학을 들어갈 쯤의 일이었는데 이 충격으로 아빠의 알아주셨고 결국 몇 년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 남은 재산이라곤 빚만 덕을 그 한 목욕탕 건물과 살고 계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큰 어머니는 아버지 사후에 발빠르게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자신의 친정 식구 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에도 기금 정도만 형식적으로 건네주셨을 뿐 전 친정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고 몸으로 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몇 년 동안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혼수와 결혼 자금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힘이 없는 어린 시절 큰어머니가 하는 일을 불만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가에 남은 재산을 모두 독차지한 큰어머니가 몇 년 전 암을 앓던 중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빠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큰어머니의 남동생이 처분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친엄마를 제하고 한 집에 살게 되자 매일매일 아주 행복했습니다. 모녀간의 살가운 정과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딸이 엄마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를 하루하루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였습니다. 엄마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일거리를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밑반찬과 제가 좋아하는 찌개 등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끓여놓고 퇴근길에 절 기다리는 것, 엄마에게서 운동이나 부지런히 해달라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운동을 삼아 재미있게 하는 거라고 하시며 저녁 한 끼는 서툴게나마 꼭 본인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차리고 엄마가 점심에 드실 음식을 해놓고 출근하면 저녁은 엄마가 요리하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는 엄마와 딸아이를 데리고 반드시 목욕탕에 갔습니다. 사우나를 특히 좋아하는 성민은 엄마나 저나 똑같았죠. 전 엄마의 등을 밀어주거나 딸아이도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의 등을 함께 밀어주면서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엄마였습니다. 저 또한 목욕탕과 관련한 약간 서운한 추억이 있었기에 이렇게 친근한 엄마와 딸아이와 함께 목욕탕에 자주 가는 것이 기쁜 일이었습니다. 올 수 있다. 사실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집에 고용한 전문 간병인은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틈틈이 남편 역시 엄마의 재활 운동을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엄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오기 전에 먹던 약과 다른 종류의 약을 추가로 처방받아 복용하게 되었는데 그 약효가 유독 엄마에게 효과가 좋았기에 엄마는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졌고 엄마의 아이들과 전에도 훨씬 더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엄마를 집에 모셔서 함께 산 지 2계절이 지났을 때 엄마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이런 식으로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일궈냈습니다. 듣고 좀 안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전 시댁에 인사차 방문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평안을 빌어주고자 드리러 가는 길에 제 직업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가끔 시댁을 방문하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해주며 가끔씩으로는 의약품을 드리기도 해서 시부모님들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함께 영양수액을 시아버지께 봉투 뒷구멍에 놓고 나와 함께 동생과 함께 점심을 마치고 있던 중 역에 도착했는데 잠시 지갑을 시댁에 두고 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급하게 시댁으로 되돌아갔을 때 단열이 열린 현관문에서 이런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형님이랑 아주버니 이혼 안 시키시면 더 이상 용돈?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갑자기 잘 사는 분들을 이혼시켜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두깨 같은 소리를 왜 하시나요? 형님, 어머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고 무슨 바람을 피우고 계시다니 그런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어머님, 아버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큰어른들이 바람을 피우신다는 소문은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이런 헛소문을 듣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머님, 형님을 혹시 이혼해서 울게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형님이 내 동네에 새로 사시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형님 엿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 형님의 집 주변에 자주 다니는데 커피숍이나 식당을 몇 번 가봤을 뿐인데 아주버님과 그분의 이별한 여성분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멀리서 볼 때는 이미 나이가 많은 거나무릇 연상되는 분들로 보였는데 그 늙은 여자분과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정말 그때 조용히 못하니요? 내 시아버지께 차면 가까운 분이지요. 지금 큰아이가 놔주신 영양제를 먹고 살아있기만 하지요. 날이 너분께서 들으실 날이 오면 아주버님 다리 못하는 것이 남겠지요. 아휴, 이 사항을 대체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형님. 제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4살이요. 그런데 뭔가가 올 때까지 현상이 나타난 듯해요. 아니, 그건 다시 무슨 말인가요? 얼마 전에 저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또 아주버님과 그 상가 주인녀를 공원에서 뒷모습으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그 불륜 여자를 어쩔 수 없이 쳐다봐야겠다 싶어 뒤를 쫓아갔어요. 아, 정말 놀랍군요. 이번에 무슨 일을 목격했는지 알아? 무슨 선물을 받아서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빨리 말해. 아무쪼록 그 여자와 아주버님이 혼한 낮에 뻔뻔하게 아주버님 댁으로 함께 팔짱 끼고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당장 집으로 쫓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형님께 전화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고 또 제 다리가 너무 허들거려서 그런 행동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사진만 찍어 두었어요. 이걸 봐주세요. 이게 진짜 우리 큰아들이 맞나 봐요. 아이고, 옆에 여자가 분명한데
얼굴은 안 보여서 확인할 수 없지만 어머님, 그냥 아들이라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어른다운 모습으로 대해주세요. 제가 다른 사양하지는 않겠지만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경우를 불문하고 그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께서는 평생 바람을 피우셔서 그것을 참고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엄마는 지금도 심장약을 복용하며 협심증과 고혈압인 등 갖은 질병을 아버지 때문에 얻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엄마가 울면서 밤새도록 세우는 일을 많이 보아서 그 고통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장 형님을 통해 부모님의 이혼을 처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번 달부터 어머님께 용돈 한 푼도 못 드릴 거예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서가 불륜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여성이 우리 가정의 엄마로 보였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동네를 산책하고 카페나 식당에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 알기로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요. 살가운 성격의 남편은 엄마를 모셔 다닐 때 아직 거동이 느리고 불편한 엄마를 위해 늘 팔을 끼거나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본 동수의 눈에는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는 나이는 60대 후반이신데 젊어서부터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파킨슨병을 앓고 있지만 젊은 시절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뒤태만 보면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왕년에 옷장 사업을 하신 분이라 노인 치원 패션 감각이 좋고 나이보다 젊고 멋있게 입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 시력까지 고도 근시인데 동서가 멀리서 보기에는 상관 오만도 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동산이 일찍 닫고 엄마를 모셔서 자기 본 좀, 장모님도 모시고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아직도 우리 부모님과 장모님 집에 계신 건 모르시는 건가요? 왜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세요? 아, 당신 미쳤어요. 우리 엄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러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엄마를 모시고 와주세요. 그냥 왔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꼬리가 길면 간다는 법이라던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엄마를 모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한 걸까요? 엄마, 데리고 다가온 날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려고 했으나 우리 엄마에게 간단히 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을 함께 시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시댁 거실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의 동서와 시어머니가 서먹해진 얘기를 하며 훗날을 모유 중이더군요. 남편이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고 나도 따라 들어갔고 그 뒤를 따라 엄마가 들어오셨다. 나는 망설이는 엄마에게 빨리 들어가자 라고 말하며 들어왔고 따라오는 반백의 여자를 보고 동서가 하얗게 질려 납작되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멀리서 봤을 땐 머리가 하얗게 보여? 미안해요 형님. 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했는데요. 동서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저의 친어머니인 박화분 씨이십니다. 그간의 사정은 시댁 몰래 엄마가 관절염과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힘들었던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년 동안 돌아가신 친정 엄마를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에 계실 엄마를 집에서 돌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과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꿇어 다양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견디기 위해 고백을 했습니다. 수그리고 계시던 우리 엄마께서 정말 죄송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엄마 노릇 하나 못하고 산 것도 딸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었다니 정말 송구스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사돈어른, 그동안 제가 죽은 줄로만 생각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살아계신 어미를 보니 착한 딸아이가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 딸아이와 사이가 잘 보살펴주는 바람에 그간 건강도 많이 나아졌습니다는 것을 알립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딸아이의 집으로 나갈 테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셔서 평소보다 벌벌 떨리는 손과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비는 엄마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솔직히 엄마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괜히 딸 가진 게 죄라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싹싹 비는 친엄마가 못내 못마땅한데도 너무나 속이 상하더군요. 동서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리더니 갑자기 우리 엄마에게 자가 엎드려 엉엉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신 재지 마세요. 몸도 성취하는 분이 이러시니까 제 마음이 다 찢어집니다. 전 형님께 이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저분한 오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형님에게 먼저 걱정하는 마음이나 털어놓았을걸. 제가 제 친정 부모님이 비슷한 일로 이혼하시고 오해를 하고 망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하도 너무 그만 편하게. 안고 그렇게 말을 마친 뒤 동생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모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어머니께서 결코 우리의 처가를 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고집을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도 솔직히 몇 년 전에 그 문제로 이혼할 뻔했으니까요. 형님도 그게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고요. 어머님, 이번에 형님이 친정 엄마를 모시는 거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아픈 엄마가 멀쩡히 집에 모실 수 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부모든 친정 부모든 병이 들고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집에서 모셔서 간호해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올바른 경우입니다. 형제 부부가 모두 동의한 사이라는데 이런 맥락에서 반대하시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시댁의 며느리로 살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 제발 이번에는 형님 뜻대로 친정 엄마를 모시게 해주세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거동이 불편하고 아프신데 모시는 것은 제 상식에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친정 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님이 해도 제 선택은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제발 제가 평생 후회 없이 안심하고 살게끔 우리 엄마 집에서 모시며 보살피게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정말 너무 크신 분이세요. 정말 나중에 제가 병든다 해도 집에서 간호해준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 저는 간호사 며느리예요. 시어머니 다른 곳에 맡겨놓으세요. 약속합니다.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을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저와 동생이 완곡하고 확고한 부탁을 드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백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동서의 협조와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해지면 모시겠다는 약속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끝에 전 친정 엄마와 함께 다시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은 시댁 비밀로 하며 살 때에는 사소한 것 하나도 거짓말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골치가 아팠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마치 알터이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편안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반드시 비밀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가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도리를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동서는 그 사건 이후 제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나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에게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괜히 한 입을 놀려 분란을 만들었다고요. 전 절대 아니라고 동서가 강경하게 시어머니께 말을 잘해준 탓에 엄마를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옆에서 자기도 엄마를 집에서 모시지 못했는데 형님만 모시게 할 거냐, 이거 차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엄마를 집에서 평화롭게 모시는 일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님은 평소 돈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분이시고 제 어떤 말보다도 형님이 친정엄마를 모시게 않도록 노력해준다. 해드리면 이혼한다. 특히나 용돈을 드리던 것도 한 푼도 드릴 수 없다는 말에 의견을 굽히게 되었습니다. 전 동서에게 고맙다고 했고 가정주부인 동서는 틈틈이 우리 집에 들러와서 엄마 말도 해주시고 또 산책과 운동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동서와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매우 가까운 친자매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모셔서 같이 산 지 1년째인 어느 날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서의 부모님도 집으로 초대해서 화려한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며칠 전부터 부지런히 장을 보고 준비를 해서 동서도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고 정말 분위기 있는 잔치를 즐겼습니다.
했다면서 흥겹게 엄마의 생일상을 준비했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이고 노래도 부르며 손주 녀석들과 함께 간단한 재롱잔치를 한 뒤 남편과 함께 준비한 선물을 엄마께 드렸습니다. 전에게는 엄마께 순금 목걸이를 선물하였고 남편은 금일봉을 준비했어요. 동서네 부부도 엄마께 선물을 준비해 오셔서 엄마께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나와 손주와 사이가 좋아서 몸도 많이 좋아지고 손주 집에서 함께 살며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크고 화려한 생일상까지 받아 정말로 죽어도 여하가 없을 정도로 기분이 참으로 좋아요. 사돈댁까지 소중한 선물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여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분 좋은 생일 잔치가 끝나고 동선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는 엄마였어요. 듣자 하니 달 말레이 집 계약이 끝나간다던데 이사갈 집은 정해졌니?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다음 주부터 집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새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장모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세요. 사이가 복덕방 하는데 집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남편은 그렇게 사람 좋게 웃어 넘겼고 저 역시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내 몸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병이 있어 나서 정신이 말짱할 때 내 주변을 정리해놓는 것이. 돌아다닌 적 없이 어디선가 시집을 하셨는지 젊었을 때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저 우리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장사만 한 덕분에 그래도 난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모았어요. 생일상에 풍성한 것을 받았는데 나도 너와 너의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구나. 어휴,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전 죽었었을 줄로만 알았던 엄마를 찾은 순간부터 그 자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말은 맞지? 주변 정리나 하자. 아니, 그것도 재수 없는 말 하지 마요. 맞아요. 어머님,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주변 정리라니. 이런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앞으로 운동이나 더 열심히 하실 생각하세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옷장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은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기 전에 딸과 딸의 가족들을 만나 재산을 나눠주고 살기 좋게 지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충분하게 살고 있지만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높다 보니 성실함만으로는 척척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살았다면서 오래도록 살 나이는 됐는지 말고 다 수긍하고 살라고. 나도 그렇게 마음먹었고 그래서 어머니가 기시즈니에서 기어 상속 절차를 밟으셨나 보다. 경기도의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하시고 현금 자산도 상당한데 아이들 명의로 전해주시더군요. 대학 등록금과 앞으로의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다. 예상치 못한 큰 재산을 상속받아서 남편과 나의 눈이 포럼하지 않게 주세요. 벙벙했고 솔직히 엄마 집으로 모셔올 때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재산이 많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일하는 요병이 특별히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었기에 엄마가 이렇게 나름 자산가인 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평생 근면하게 일하면서 사치를 부리지 않는 습성 때문에 말년에 요양병원을 비싸지 않은 곳을 고르셨습니다. 엄마의 세월을 생각하니 세상이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전 엄마에게 건물이 우리 부부가 증여받았지만 소유만 하고 수입 관련 사항은 엄마가 소관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싶은 건 다 시켜 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사시며 그렇게 좀 누리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한 사상 만료하실 때까지. 저와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동의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엄마께서 아파트 한 채를 받고 현금도 증여받게 되면서 갑자기 집안 경제가 크게 좋아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의 아파트를 자취로 이사하게 되어 아이들이 각자의 방을 갖게 되니 정말 기뻤고 시어머니께서 집들이를 오셔서 만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부님은테 평생을 혼자 사시면서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이셨다는 것을 몰랐네요. 전 그저 평생 소나무 같은 열심히 일하시며 노후에 체력을 쓰신 사돈어른께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사돈어른께서 평생 아이들을 한 집에 끼우시며 엄마 역할을 헌신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힘든 고생을 하셨는지를 잘 아는데 전 엄마로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더군요. 그 시간에 돈을 벌다 보니 돈을 조금 모은 것이고요. 전 다음 생에 선택할 때면 엄마 노름 타는 팔자를 택하겠어요. 아유, 그런가요?
그래도 사돈 어른들은 아이들이 내 직장만 하느라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서 얼마나 행운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우리 집안 귀인이어서 특히 돈이라면 유달리 좋아하시는 우리 시어머니께선 조금 그렇게 대놓고 흡족해하는 티를 내시고 최근 친정 엄마를 제주도에서 모시고 올라와 한 집에 사시고 계십니다. 저희 엄마를 몰래 모시려다 발각된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소리 못하시고 동서가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에 관해 일절 터치하지 않습니다. 동서는 머핀 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상의 끝에 동서에게 추가적인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금융까지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동서 덕분에 우리 엄마와 같이 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우리 엄마와 상의한 결과 동서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만약 회사가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갚을게요 라고 말씀하면서 동서의 거치돈을 제공했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갚으려는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먼저 장사를 열심히 해봐. 동서는 솜씨가 좋아 대박이 날 것 같다고 예감했지만 동서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길 바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한 머핀 가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동생과 나는 서로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오해가 남다른 남편은 우리만큼 형편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역시 동서와 친자매처럼 지내는 형편이었고 엄마가 주신 여유자금을 동서에게 좀 보태주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 함께 머핀 가게를 오픈했는데 다행히 장사도 아주 잘 되는 모양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일이 조금씩 풀리는 때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살다 보니 참으로 환해지고 밝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그런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바일 앱으로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십시오.